오라클 기초과정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먼저 인덱스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인덱스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인덱스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인덱스들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제거됐는지 등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덱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맨 앞에 목차가 나오죠. 그리고 책 맨 뒤편에 보시면 그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으로 책의 그 색인을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전 같은 경우도 어떤 순서대로 알파벳이나 가나다 순서대로 소트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부분을 소트를 시켜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덱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EMP 테이블에 EMP NO가 있지 않습니까? EMP NO로 검색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 EMP NO로 우리가 인덱스를 생성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해당 각각의 로에는 로 아이디라는 그 각각 로에 대응되는 그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로 아이디가 물론 이런 식으로 숫자로는 안 돼 있죠. 로 아이디가 있는데 이 EMP NO를 쭉 소트를 해놓습니다. 어센딩 디폴트로 인덱스를 생성하면 어센딩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센딩으로 소트를 쭉 해놓고 거기 로 아이디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 아이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EMP-NO가 7900인 사람을 찾아달라. 그러면 소트가 돼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렇죠?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 아래로 찾다가 7900을 딱 만납니다. 그럼 7900을 딱 만나면 그때 뭐 이 로 아이디가 페이지 번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책의 쪽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로 아이디가 딱 나오면 이 로 아이디라는 것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실제 데이터를 딱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EMP NO 순으로 소트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렇게 EMP N으로 소트가 돼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 로우 아이디라는 것을 가지고 책의 페이지 번호랑 같다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딱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것은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에는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인덱스를 너무 많이 생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검색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해서 이 인덱스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죠. 자, 그럼 실제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문장을 한번 보죠. 인덱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index라는 문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가 어느 테이블에 어느 컬럼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거죠. on EMP 테이블에 가로 열고 이 name이라는 컬럼에서 사용되어질 인덱스다. 결과적으로는 EMP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그런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EMP name, 즉 사원 이름을 가지고 회어절에 조건을 주고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온다. 그럴 때 이 네임에다가 지금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임을 어센딩으로 소트한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쫙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스토리지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테이블 스페이스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 위에 생성이 되어져라 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B 트리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밸런스드 트리 인덱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어렸을 적에 딱지나 혹은 뭐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내가 여기서 너 하나 선택해. 그런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반으로 쭉 나누죠. 그런 다음에 네가 선택한 게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물어봅니다. 그럼 왼쪽에 있어 그러면 이거는 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을 쭉 나눕니다. 그래서 또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그러면은 또 이쪽 거 반 버리고 또
반나눠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으면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의 밸런스드 트리 인덱스를 디폴트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 B트리 인덱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덱스라는 것은 검색 속도, 즉 셀렉트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등의 작업에서는 그런 인덱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해당 테이블에 인덱스가 3개가 걸려있다. 뭐 이 네임에도 걸려있고 EMP에도 걸려있고 뭐 잡에도 걸려있다. 이렇게 된다면 검색은 물론 각각 그 검색 조건 줄 때마다 굉장히 빠르겠지만 인서트를 한 건을 딱 하게 되면은 그 3개의 인덱스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오버헤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분리된 테이블 스페이스에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덱스를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죠. 그런데 이 디스크 IO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별도의 디스크에다가 인덱스와 데이터를 생성하면 그만큼 디스크 IO가 적게 발생하도록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가능한 한 수정이 적게 발생하는 컬럼을 대상으로 인덱스를 생성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원 이름 같은 경우는 뭐 바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뭐 다른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컬럼에다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그 컬럼의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인덱스들을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따른 그런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많지 않은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생성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분포도가 10에서 15% 이내인 경우에 인덱스를 생성해라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판매 데이터를 집계하는 테이블이다. 그런데 그 판매 데이터의 어떤 지역이 있는데 한 8, 90%가 다 서울 지역에서 판매되고 이만큼이 서울 지역에서 판매되고 나머지가 어떤 각각 지방에서 이만큼씩 판매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이블은 오히려 그 컬럼에는 판매 지역이라는 컬럼에는 인덱스를 안 생성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덱스라는 것은 인덱스를 일단 전부 다 이렇게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한 건씩 한 건씩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색 조건이 뭐 경기도, 뭐 부산, 인천 이렇게 검색하면 빠를 수 있지만 검색 조건의 지역에다가 서울이라고 이퀄 조건을 딱 주게 되면은 이 많은 한 8, 90%의 데이터를 다 이퀄 조건을 한 건씩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덱스를 안 타게끔 실행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인덱스 변경과 제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alter 인덱스 명령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럴 때는 drop 인덱스 해서 해당 인덱스를 제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테이블에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테이블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드랍 테이블로 그 테이블을 없애버리면 그 테이블에 생성되어 있던 인덱스들은 자동으로 함께 제거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덱스인 B-트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비트맵 인덱스입니다. 오라클의 비트맵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비트맵 인덱스는 각 값에 대한 하나의 비트맵 그리고 각 행에 대한 하나의 엔트리를 갖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실질적인 비트맵 인덱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컬럼 네임이 지역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 지역이라는 컬럼에는 뭐 서울, 경기, 강원, 제주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서울로 들어간 컬럼 이름이 지역이라는 컬럼에 서울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서울 부분에 이렇게 마킹이 되는 겁니다. 비트맵이 1로 세팅이 되는 거고 경기 지역이다. 그러면 경기 지역에 1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은 제주 지역에 1이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로 세팅이 마킹이 된 그런 비트맵이죠. 말 그대로 비트맵이 있으면 그것을 논리 연산, AND나 OR 등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럼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이 비트맵을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다른 인덱싱 기법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피지컬한 공간이 그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값에 그냥 1 혹은 제로 값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비트맵을 가지고 AND와 연산을 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도 간단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저장 공간도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또 있습니다. 마냥 좋은 건 아니겠죠. 셀렉트 이외의 작업에는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인덱스가 그렇지만 비트맵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경우에 비트맵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똑같은데요. 단지 다른 점은 비트맵이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bitmap index 하고 나머지는 일반 인덱스를 만드는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트맵 인덱스를 사용해야지만 일반적인 비트리 인덱스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테이블, 수백만 개의 로 혹은 수천만 개의 로를 가진 그런 테이블에서 이 비트맵 인덱스는 아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주로 이 비트맵 인덱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만든 인덱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테이블을 위해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생성해서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카디널리티를 갖는 컬럼이다. 낮은 카디널리티를 갖는다. 즉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특정 컬럼을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테이블에서 조회를 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적을 때 그런 것을 낮은 카디널리티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컬럼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별, 결혼 유무, 연령, 지역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성별은 두 가지 값만 있을 수 있죠. 결혼 유무도 마찬가지고요. 연령도 10대부터 뭐 70대까지 그러면 7개의 값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도 서울, 경기, 강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몇 개 안 되는 지역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값의 종류가 적을 때 그럴 때 이 비트맵 인덱스의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그림에서 보셨죠. 앞에도 지역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각 값마다 비트맵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값의 종류마다 다 비트맵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 성명에다 비트맵 인덱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각 사람 값이 굉장히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나올 텐데 그 값마다 인덱스가 비트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리가 쿼리가 회어절에 있는 모든 컬럼에 대한 비트맵 인덱스를 가지는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리의 결과가 많은 수의 행을 만족하는 각각의 회어절의 조건을 가지는 경우에 이 비트맵 인덱스가 파워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카디널리티를 갖는 컬럼에 뭐 성명 같은 경우죠.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런 거죠. 이런데 비트맵 인덱스를 사용하면 심각한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스토리지도 뭐 이름 같은 컬럼에 성명 같은 컬럼에 비트맵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스토리지도 훨씬 많이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경우에만 비트맵 인덱스를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유니크 인덱스와 넌 유니크 인덱스입니다. 이 유니크 인덱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덱스의 값이 유니크하다는 것이고 넌 유니크 인덱스는 값이 중복되어서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값이 칼럼의 값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유니크 인덱스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은 4번 같은 칼럼의 인덱스를 생성했다 그러면 그것은 유니크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렇죠? 사원 이름에다가 걸었다 혹은 잡이나 DEPTNO 같은 칼럼에다 걸었다 그러면 그것은 non-unique 인덱스로 생성이 되겠죠. 이 유니크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그런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암시적으로 유니크 인덱스가 생성됩니다. 즉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혹은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유니크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논 유니크 인덱스는 열이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concatenated 인덱스, 즉 결합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 결합 인덱스라는 것은 인덱스가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인덱스를 우리가 결합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합 인덱스는 어떤 경우에 생성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어떻게 액세스가 많이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부서 번호와 그리고 잡 칼럼을 같이 검색 조건을 줘서 많이 셀렉트를 하더라. 그러면 각각의 부서 번호 칼럼과 그리고 잡 칼럼의 각각의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그 두 개의 컬럼을 합쳐서 하나의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인덱스가 바로 결합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합 인덱스는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인접된 컬럼으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컬럼 순서나 뭐 저기 떨어져 있는 컬럼과 뭐 두 번째 컬럼과 일곱 번째 컬럼으로 인덱스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회어 조건에 함께 사용되는 컬럼을 결합 인덱스로 생성하면 좋은 검색 속도를 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잡 컬럼과 DPTNO 컬럼이 자주 같이 회어절에 사용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 두 컬럼을 결합 인덱스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결합 인덱스를 만들 때 이 컬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컬럼 순서는 검색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컬럼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결합 인덱스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컬럼들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쿼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쿼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결합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EMP 테이블에 DPTNO와 잡 컬럼이 함께 회어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더라 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우리가 결합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합 인덱스를 만들 때 DPTNO가 앞에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이 뒤에 오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앞뒤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 온 컬럼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소트를 한다는 거죠.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어센딩 소트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DPTNO로 먼저 어센딩 소트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10번부터 10번부터부터 30번부터까지 이런 식으로 어센딩으로 쭉 소트가 됐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소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잡을 가지고 뭐 알파벳 순서대로 소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DPTNO로 소트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잡 칼럼으로 소트가 되는 것은 보는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 인덱스로 생성된 어떤 데이터를 딱 검색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뭐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 인덱스가 DPTNO와 잡 칼럼으로 이루어진 결합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건이 DPTNO 30 그리고 잡이 세일즈맨인 사람을 검색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인덱스를 활용했을 때 셀렉트 결과가 빨리 나오겠습니까? 늦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오겠죠. 왜냐하면 딱 이 경우에 맞춰서 인덱스를 생성한 거니까요. 속도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런 경우만 있으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죠. 그런데 DPTNO로만 검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인덱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속도를 나타낼까요? 이것도 꽤 빠른 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번 부서는 인덱스가 앞에 DPTNO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활용했을 때 쭉 찾아가면 30번 그러니까 DPTNO로 소트가 되어 있을 테니까 30번을 꽤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양호한 검색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쿼리는 잡으로만 셀렉트를 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잡은 사실 거의 소트가 안 돼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PTNO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잡으로 검색하는 게 더 많더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잡으로 검색할 때도 검색 속도가 빠르고 두 개 다 조건을 걸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검색하는 경우가 없더라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칼럼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쿼리는 그렇게 좋은 실행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컨케이트네이트 인덱스는 여러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는데 그 맨 앞에 나타나는 그 대표 칼럼은 우리가 그 칼럼을 잘 선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든 검색 속도를 높여보겠다고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덱스 컬럼의 변형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 네임이라는 칼럼에 인덱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의 알파벳 순서대로 소트가 쫙 돼 있겠죠. 그런데 그 칼럼에 우퍼 함수를 씌워서 비교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EMP라는 테이블의 이 네임 칼럼에는 사람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 스캇이라는 사용자는 뭐 앞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사람들은 뭐 소문자 혹은 대문자 이런 사람들도 각각의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순서대로 인덱스를 생성할 때 그 순서대로 어센딩으로 소트를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캇 사용자는 소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포로 씌워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물론 값은 나오겠죠. 값은 나오지만 이 인덱스 목록에 대문자 스캇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다 검사해보고 거기 해당되는 인덱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데이터에서 피지컬하게 데이터에서 다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뒤죽박죽인 데이터 중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퍼 함수나 혹은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 인덱스가 걸리는 칼럼이 변형이 일어나면 인덱스가 있더라도 인덱스를 활용을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 예를 드렸을 때 그 칼럼의 분포도 얘기를 드렸을 때 판매 데이터의 90%가 서울에 있다. 나머지는 지방에 조금씩 있다. 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다가 인덱스를 무조건 안 걸 게 아니라 인덱스는 걸긴 걸되 만약에 판매 지역이 서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퍼 함수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비교를 하면은 인덱스를 거치지 않은 억세스가 되니까 오히려 그쪽이 빠를 거고 또 나머지 지역 부산일 경우에는 우포를 빼서 인덱스를 타게끔 연산을 처리하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낫 연산자 사용입니다. 낫 연산자는 말 그대로 어떤 값이 아닌 것이라고 비교를 하면은 인덱스가 있더라도 잡 칼럼에 인덱스가 있더라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떤 값이 아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해봐야지만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것이고요. 이퀄로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인덱스를 타겠죠. 그 다음 널 비교입니다. 널 비교. 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널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널이라는 것은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값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is null, is not null이라는 것은 인덱스가 이 커미션 칼럼에 있더라도 인덱스를 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 의한 선택이다. 옵티마이저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dbtn와 잡 두 개의 칼럼이 있고 두 개의 칼럼에 모두 다 인덱스가 걸려 있다. 그랬을 경우에 옵티마이저가 알아서 이번에는 이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혹은 이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인덱스가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인덱스 중에 리버스 키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생성할 때 맨 뒤에다가 리버스라고 키워드를 주시면 되고요. 이 리버스 키 인덱스는 인덱스 컬럼의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역순으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임이라는 컬럼에 1, 2, 3이라고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이 바이트 단위로 뒤집어서 3, 2, 1로 저장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경우에 리버스 인덱스를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123, 124, 125, 126 이런 순차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그와 비슷한 순서로 똑같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123이 없어지고 124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인 B트리 인덱스는 밸런스드 트리 인덱스라고 했죠. 이게 트리가 이렇게 쭉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단 노드에,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 어떤 그 로 아이디 값을 갖고 있고 그 로 아이디로 해당 데이터를 찾는 건데요. 만약에 123, 124, 125, 126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이 말단의 그 맨 좌측에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연속되는 데이터이니까요. 소트를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왔다가 이쪽에 또 같이 쭉 지워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만 이렇게 지워졌을 때 그런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같이 지워졌을 때 나중에 보면은 트리가 오른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트리가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죠. 인덱스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123, 124, 125를 321, 421, 521, 621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소트를 하면은 이것들이 값이 분산돼서 어떤 각각의 노드들에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설사 만들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시 지워진다 하더라도 인덱스 트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재밌는 인덱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인덱스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덱스가 걸린 컬럼에 어떤 펑션이나 연산을 통해서 가공하면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곧 죽어도 나는 그 어떤 펑션이나 연산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인덱스는 꼭 타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입니다. 이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는 오라클 8i부터 지원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항상 어떤 EMP 테이블의 연봉과 비교하는 그런 연산이 회화 조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셀러리 플러스 커미션 곱하기 1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연산을 해서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이퀄 조건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인덱스는 어, 인덱스가 셀러리나 컬럼 뭐 이런 데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인덱스를 못 하는데 이렇게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우리가 연산을 하는 이 내용 그대로 인덱스가 생성돼서 인덱스를 활용해서 어떤 쿼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하이어 데이트가 있는데 항상 이런 포맷대로 검색되는 가능성이 크더라. 그래서 항상 투 캐릭터를 쓰게 되더라. 그런 경우에 이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BI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alter session set query relied enabled를 true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alter session set query relied integrity를 trusted라고 만들어준 다음에야 이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escending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라는 것은 어센딩으로 소트를 해서 인덱스를 생성하죠. 그런데 이 디센딩 인덱스는 인덱스 컬럼 뒤에 DESC라는 값을 줘서 해당 컬럼의 값을 디센딩으로 소트해서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이 디센딩 인덱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오더 바이 작업을 줄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매 실적 데이터가 있는데 그 판매 실적 테이블에는 분명히 판매한 날짜 컬럼이 있을 겁니다. 그 판매 일자를 어센딩 인덱스로 일반적인 어센딩 인덱스로 생성을 하고 검색 조건을 주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판매 일자를 역순으로 즉 최근 날짜 순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껏 인덱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놓고 다시 디센딩으로 오더바이를 하다 보니까 검색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판매 실적 테이블의 판매 일자 컬럼을 디센딩 인덱스로 생성을 해 놓으면 오더바이를 안 해도 그 인덱스만 타게끔 해준다면 당연히 디센딩으로 소트가 돼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디센딩 인덱스가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라클의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인덱스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를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